자, 안녕하십니까. 자, 문제들 다 풀어오셨죠? 아무튼 시간 내셔서 꼭 문제 풀어오셔야지 수업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문제 풀 시간이 없으면 요약집을 해당 부분이라도 좀 읽어오셔야지 수업이 좀 매끄러울 겁니다. 자, 오늘은 67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문제집 67페이지입니다. 일단 거기 복대리가 나왔죠? 복대리는 잠깐 요약집을 잠깐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약집 31페이지. 여기 제5절 복대리가 나왔고 1번 서설 나와있죠? 네, 이런 말이 나와있죠? 자, 대리인이 A도 뽑으면 그냥 대리인이고, 아니, 본인이죠? 본인이 A를 뽑으면 그냥 대리인, 본인이 B도 뽑아도 대리인, C를 뽑아도 대리인, 본인이 뽑으면 다 그냥 대리인이죠? 그리고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뽑으면 무조건 다 대리인이에요. 그럼 복이란 말은 본인이 뽑았단 말이 아니죠? 본인이 뽑으면 다 대리이니까 복대리에서 복이 말은 대리인이 뽑은 겁니다. 대리인이 선임했는데 대리인 자기 이름이요.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그 다음 복대리는 누구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 그럼 틀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대리 정이에요. 그래서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인입니다. 그럼 복대리인 뽑는 행위를 복임행위라 하죠. 그럼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OX 뭐예요? 여기 잘 보시고,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지난주에 했죠? 현명을 해야 대리예요. 현명해야 대리죠. 현명하지 않으면 절대 대리가 아닙니다. 그럼 현명은 누구 이름이에요? 본인 이름. 이거 본인 이름입니까? 아니죠. 자기는 누구예요? 대리에서 자기는 다 대리인입니다. 대리 행위를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에서 자기나 자신 다 대리인이에요. 본인은 본인이라 하죠. 그래서 현명 안 했죠? 본인 이름 아니잖아요. 현명 안 했으니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 아니에요. 그 다음 선임이란 말이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니까 임무대리인이 선임했든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무대리인이요.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무대리인. 그 다음 이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대리인 그럼 틀립니다. 따라서 누구 이름을 현명해요? 본인 이름을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에서 시험이 가끔 잘 나오니까 이 복대리인 나눠서 이걸 정확히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밑에 그런 말이 써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이제 32페이지. 32페이지는 거기 법조문들이 있죠? 자, 120조와 121조가 임무대리인이고, 122조가 법정대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인권이죠? 자, 먼저 임무대리인. 임무대리인은 원칙 복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 복인권 없죠? 원칙 복대리인 선임 못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 예외적으로 복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그랬죠? 복승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체죠. 허체. 부득이한 사유 아니었죠? 본인 허락이나 확정된 채무행 할 수 있었지만 부득이한 사유이에요. 그래서 뭐 허락 승낙은 똑같아요. 이게 다릅니다. 여기는 무승부, 복승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단 이때는 선임감독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선임감독상 잘못하면 그때는 본인에게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이 무슨 말이죠? 선임감독 잘못한 과실이 있을 때만 본인에게 책임질 것이고, 선임감독을 잘했다면 과실 없죠. 그때는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임무대리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20조와 121조죠. 그 다음 이제 122조가 법정대리인이죠.
자,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원칙 언제나 복인권이 있어요.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집니다. 그래서 고의가 어렵더라도 언제나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원칙 무과실 책임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때 책임이 무과실에서 여기처럼 과실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경감되는 거죠. 이때는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요.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책임이 경감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조문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봐볼게요. 자, 문제집 67페이지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복대리 설명이다. 틀린 거죠?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 틀렸죠? 자기 이름이에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죠? 3번 이무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승부 이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이무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부적임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그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 말이 선임 감독 잘못했단 말이죠.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했대요. 그럼 본인한테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가을리하여 본인에게 손해 끼친 때 이를 배상해야 됩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넘기시면 그 다음 22번 봐볼게요. 22번은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대리인이 하자는 항상 대리인 표준이에요. 자, 22번 갑의 이무대리인 을은 병과 갑소의 상가 건물을 매매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우리 병에게 강박을 당하여 헐값으로 매도하였다면, 다시 보세요. 이때 우리 병에게 강박을 당하여 헐값으로 매도하였다면, 그럼 누가 강박을 했습니까? 병이 했죠. 누가 당했어요? 대리인이 당했죠. 그럼 취소해야겠죠? 취소는 누가 해요? 갑 본인. 그래서 답이 그냥 4번이에요. 우리 강박을 당했으나 갑만 취소할 수 있다. 을은 원칙 취소권 없죠. 취소하려면 취소권을 수권받아야 돼요. 그런 말 없으면 원칙 취소 못합니다. 다음 23번은 이제 복대리권 소멸 원인 그랬는데, 우리가 대리권 소멸을 외웠죠. 대리권 소멸은 본사 대사 성파 그렇게 외웠어요. 그 법점은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대리권 소멸은 먼저 본인은 사망, 다음 대리인은 대사 성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대리인은 대리권이 모권, 엄마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다시 복대리인 누가 뽑았어요? 대리인이 뽑았죠?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해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무대리인이죠. 복대리는 이무대리인. 따라서 이건 이무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사유니까 복대리인도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1번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그럼 복대리권 소멸하죠. 2번 본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이때는 본인이 상태가 안 좋아졌죠. 대리권 소멸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리인을 뽑아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법정 대리인 뽑아야겠죠. 그 다음 3번 본인의 사망 맞죠? 4번 복대리인 여기. 복대리인도 대리인이죠? 복대리인 파사 맞아요. 이무대리인이니까 복대리인. 다음 5번 복대리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여기죠? 복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받았다. 그러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장기법 뜻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24번이 있죠? 자 24번 문제 보시면 갑의 자 허락 없이 동그라미. 허락 없이 그 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의리 대리인 동그라미. 그럼 이건 무권대리죠? 그래서 허락 없이 이걸 보고 무권대리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자 무권대리는 계약인 무권대리가 이제 해마다 사례 형태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자 일단 무권대리는 제목을 잘 보시면 무권대리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없죠? 따라서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왜 본인에게 효력 없어요? 본인이 대리권 준부 없으니까 이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단 본인이 추인하면 그땐 유효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본인이 준 적 없으니까 본인한테 무효예요. 근데 본인이 추인했단 말은 이 하자를 없애준 거죠. 그러면 유효로 바뀝니다. 그 다음 무권대에서 대리란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무권대리는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현명한 겁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우기 전에. 괜히 지웠네. 현명해야 대리예요. 현명한 겁니다. 현명 안 하면 대리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 대리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이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그건 무효인 법률행위지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죠. 이거 이외에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인하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 행위가 103조 무효라면 추인해도 절대 유효될 수 없죠. 이게 104조 무효라도 추인해도 절대 유효 안 돼요. 이게 강행규정 위반이라면 추인해도 절대 유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그 말은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예요. 완전 유효. 단 대리권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입니다. 유효.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죠. 따라서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표현대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래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이게 무권대리 기본 성질이고, 그 다음 이제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 보시면 이제 갑에게 X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갑이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X를 매매했어요. 갑 이름 현명했죠. 갑 이름 현명. 이게 무권 현명했죠. 이게 대리예요.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권 대리. 그럼 둘 간의 무효죠. 원칙 무효입니다. 무효지만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본인이 보기에 대리권도 안 좋은데 참 잘했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에 있다 중요해요. 이거 소급이요. 추인하면 그때부터 틀려요. 소급에서 유효가 있습니다. 소급이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소급해 있는 걸 아예 딱 외워버리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세 가지. 법조문에서 소급해 있는 게 무취해. 무심해가 아니라 무취해. 얘들 소급했다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무가 뭐예요? 무가 뭘까요? 네? 무가 뭐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권대리 추인. 무가 뭐예요? 무권대리 추인이에요. 그 다음 취가 취소, 해가 해제. 얘들은 소급했다고 아예 딱 여러분들 무취해. 그러면 또 시험 나올 때마다 이게 소급해 있는가? 또 고민하다가 문제는 대부분 맞추거든요. 근데 괜히 시간 럽이에요. 이런 거 딱 1초 만에 풀어야지 이걸 3, 2초 만에 해결했다. 그건 합격하고 좀 멀어져요. 그래서 추인하면 소급의 유효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갑은 가만히 있으면 자격이 무효지만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면 그때는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무권대리는 무효인데 원칙 무효죠? 확정적 무효가 아니에요. 효력이 바뀔 여지가 있죠. 이것을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그랬죠.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효력이 바뀔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상대방은 최고권이 있죠. 최고란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에게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최고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할 수 있어요. 선악 불문 가능하죠? 그럼 뭘 모르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 당시에 우리에게 대리권을 썼죠. 이 사실을 몰랐던 알았더라도 추인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죠. 아기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갑이 거절하면 무효가 돼요. 근데 갑이 아무 말도 안 할 때 본인이 확답을 여기 발신주의죠.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민법상 모든 최고는
물어봤는데 말 안 하죠? 그럼 이대로 있겠다 이 말이에요. 원칙대로. 그러면 무효니까 뭘로 봐야 돼요? 거절 넣어본다. 그래서 거절 넣어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죠? 선의만 가능해요. 그래서 선처리 하시면 선처리라고 했죠? 선처리. 철회는 선의만, 선처리예요. 그래서 병이 지문에 나왔단 말은 이 선처리 무효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하면 그때도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다 무효예요. 언제만 유효가 돼요? 본인이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되는 거죠. 나머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리를 각각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무권대리는 원칙 유동적 무효죠. 그럼 유동적은 무효가 될지 유효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법률관계가 불안정하니까 빨리 법률관계를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가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꿀 수 없어요. 거꾸로 한 번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됐죠. 자기가 또 거절 못해요. 반대로 거절하면 무효가 됐죠. 추인 못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무효가 됐죠. 그럼 더 이상 본인은 추인 못해요. 반대로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됐죠. 그럼 상대방은 선이어도 철회 못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그 말이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져요. 빨리. 그래서 한 번 유효로 확정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꿀 수 없어요. 다시 유동적 상태가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 못해요.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이에요. 한마디로 이 네 가지 권리는 유동적 상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네 가지 권리는 언제 행사한다? 유동적 상태에서만. 한 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꿀 수 없죠? 그러죠? 그리고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권리는 유동적 상태에서 행사합니다. 갑이 거절하면 무효가 됐죠? 그럼 상대방이 이거 할 필요 있을까요? 이미 무효가 됐는데 어차피 이것도 다 무효잖아. 무효. 그래서 유동적 상태에서만 네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넷 중에 뭔가 하나가 행사되면 나머지 세 개는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무권대리에서 이 사례가 많이 나오죠. 시험에. 이제 무권대리를 오지산다로 만들려면 이걸 아무리 내도 5개쯤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벌써 뭐가 떠오르겠죠? 뭐가 떠올라요? 거시기 X예요. 아버지 뻔히 이제 상속이 나오겠죠.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에게 X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해외여행 갔어요. 해외 가니까 아들이 아버지 등기 서류라 신분증 다 위조해서 병을 만나서 X를 해 먹었죠. 아버지 이름 현명하고 등기까지 다 이렇게 넘겨졌습니다. X부동 등기. 그럼 이게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 그럼 원래 무효죠? 둘 간에 무효예요. 단 본인한테는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먹었는데 아버지가 귀국했죠? 귀국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나중에 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뒀는데 내가 나간 사이에 아들이 이렇게 다 헤쳐먹었어요. 충격받아서 급사망했습니다. 사망할 때 뭐라고 유언했어요? 거시기 X에서 거시기 X. 거시기 모대에 그랬습니다. 이 유언 한마디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이 거시기가 뭘까 이제 궁금했죠. 그러다가 아무튼 어차피 아버지는 갈 사람은 갔으니까 이걸 내가 아버지 주에서 상속받았죠. 거절권을 상속받아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국내 오기 전에 금매로 빨리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값받고 팔아야 되니까 거절해서 무효를 정한 겁니다. 그럼 무효가 인정되면 등기 말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거절을 주장했어요. 거절 인정돼야 한대요. 법원에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았으면
이걸 상속받았죠? 그럼 앞 행동과 일치되는 행동해야지 앞 행동과 모순되는 행동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거절 X 그랬어요. 거절 X. 거절 못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거절 주장이 가능하면 만약에 거절이 가능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근데 거절 주장 못하니까 무효주장 못해요. 무효주장. 그 다음 만약에 무효주장 가능하다면 무효주장 가능하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효과. 근데 무효주장 못하니까 이것도 무효효과인 이것도 청구할 수 없겠죠? 여기까지 다 판례요. 그래서 우리 소송에서 이걸 다 이렇게 졌어요. 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아버지 말에 거식 X가 아무것도 못해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가 거절이에요. 거절. 거절 못하죠? 이것도 못해요.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거식 X. 그래서 무권들이 상속 나오는데 있다로 끝나면 무조건 틀려요. 뭐든지 없다 하셔야 없다. 그게 거식 X예요. 거식 X.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죽으려다가 이 말 하다가 도중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 못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거식 X하고 죽은 거예요. 거식 X. 이 말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말 다 못했으니까. 그래서 거식 X 한 겁니다. 거식 X. 그 다음 이제 무권대리에서 135조 무권대리 책임이 있는데 자 의리 대리권 없이 대리행했죠. 그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이제 상대방은 의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다시 의리 무권 대리했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병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 의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게 135조 무권대리 책임입니다. 단 병이 의리에게 책임 물으려면 나도 무슨 잘못이 없어야겠죠. 따라서 이 상대방이 상할수라면 즉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책임 못 묻습니다. 이것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럼 병이 의리에게 책임 물으려면 상할수 반대 상선무여야 책임 물 수 있어요. 단 상선무이더라도 이 의리 제한 능력자라면 이 사람 막 때리면 안 되겠죠? 보호해야 되니까 그때도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 선택에 따라서 병 선택에 따라서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 못 물어요. 그럼 상선무이더라도 얘가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 못 묻습니다. 그 다음 이 무권대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자, 의리 무권대리 있는데 나도 대리권 없다는 걸 몰랐대요. 다시 자신도 자기에게 대리권 없다는 걸 몰랐대요. 그래도 어른평한테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엑셀을 팔아달라고 나에게 대리권 준 바 없거든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동생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야, 너희 아버지가 너보고 X 팔라더라 라고 거짓말 쳤어요. 기망했다. 다시 아버지는 팔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야, 너희 아버지가 X 팔라던데? 라고 거짓말 쳤어요. 그래서 나는 대리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더라도 사실 대리권 없었죠? 그럼 어른평한테 책임져야 돼요. 집안일은 알아서 해결하고 평한테 책임져야겠죠? 이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135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69페이지죠?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다시 문제 보시면 갑의 허락 없이 그자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갑소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 그랬죠? 그럼 문제에서 왜 하필 무권대리인데 왜 아들 자 을이라고 썼을까요? 그렇죠? 상속 물어버렸습니다. 상속. 그냥 을 할 것을 아들 을 그랬죠? 그래서 답이 딱 5번 보시면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나왔죠? 그럼 제일 그때 그 아래쪽 있다고 무조건 틀린 거예요. 뭐든지 없다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를 준 겁니다. 다시 5번 봐보세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거시객수죠? 을은 갑 주위에서 계약 무효 주장할 수 있다라고 틀렸죠? 그래서 이제 이 무권대리에서 상속이 나오면 항상 이 본인이 죽어요. 얘는 절대 안 죽어요. 괜한 사람 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본서라든가 문제집에는 본인이 죽은 게 또 나오고
이제 거꾸로 이자가 죄책감으로 이 무권대리인 죽어서 을지를 본인이 상속한 게 나와요. 근데 그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시험에서 얘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상속했는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무권들이 상속 나오면 누가 무조건 죽어요? 얘가 무조건 죽으니까 그냥 무조건 거시기 X 하시면 돼요. 거시기 X. 얘가 죽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법 시험 50년 역사상 사법고시에 딱 한 번 하세요. 딱 한 번 얘가 죽은 거. 우리나라 민법 시험이 뭐 변리사, 공인노무사, 간평, 뭐 주택관리사 엄청 많아요. 법원행시. 그 수많은 50년간 시험 중에서 얘가 죽은 거 딱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500번 시험에서 우리나라 국가고시에서.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 죽어요. 얘는. 결혼한 사람 죽이지 마시고. 항상 얘가 죽으니까 누가 죽어서 누구를 상속했는가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거시기 X가 지금 거시기 X.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1번부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갑이 추인하면 추인 동그라미. 그럼 유효가 됐죠? 유효가 되니까 이게 유효죠? 그럼 계약상 이행해야 돼요. 병은 갑에게 돈을 주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겠죠? 유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1번은 갑이 추인하면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합니다. 2번 병은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 최고할 수 있죠. 한번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을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135조죠. 옆에 135조 써놓으시고 복습할 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4번 선의병. 그럼 왜 병을 냈어요? 선처리 처리할 수 있다. 선처리 처리할 수 있다. 예, 선의병은 갑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처리할 수 있죠. 이 말입니다. 갑이 추인하면 처리 못하죠. 그래서 추인 전에 처리할 수 있어요. 5번이 답입니다. 자, 넘기시면 다음 25번 문제 봐볼게요. 25번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 사이 법률관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본인 틀렸죠? 대리인 이름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 한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본인 이름 현명이요. 2번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죠? 선임감독상 책임 부담합니다. 3번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 이름만 현명하면 되죠. 본인 이름 이외에 대리인 이름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은 말이 바뀌었죠. 4번 앞에 임의가 아니라 법정이에요. 제일 앞에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 다음 법정이 틀렸죠. 임의 대리인은 승부죠. 다음 5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여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소멸합니다. 다음 27번 봐보겠습니다. 자, 27번 무권대리인에 관한 본인의 추인이죠?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추인은 재판상 그리고 재판회에서 명시적, 묵시적 할 수 있죠? 모든 의사표시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다음 3번부터 보세요. 3번 추인은 상대방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 돈하십니다. 맞죠? 단독행위. 갑이 추인한다 그러면 병 동의 없이 그냥 추인 돼버린 거죠?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2번으로 화살표. 자, 2번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 추인하는 것은 가로 쳐보세요.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가로. 원칙 그 추인 무효죠? 작년 정답이죠? 그러니까 추인은 단독행위니까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하면 상대방 동의 있어야 돼요. 없으면 무효입니다. 다음 4번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전 변제길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본인이 동그라미 그 뒤에 유예를 요청 동그라미. 그럼 무권 대리인이 한 행동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묵시적 추인이죠. 유예 요청한 것만으로 추인을 인정한다요. 묵시적 추인. 자, 5번은 이거죠. 자, 5번은 무권대리인 동원하십니다. 무권대리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동원함이. 다음 뒤에 승계인 동그라미에 대해서 다 추인할 수 있죠. 자, 봐보세요. 을이 무권대리하고 병한테 소유권 넘겼어요. 병이 또 정에게 팔았습니다. 또 정에게 팔고 정에게 등기를 넘겼다. 근데 갑이 이제 추인한대요. 갑은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을에게 할 수 있고
그 직접 상대방 할 수 있고 그로부터 전득자 승계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누구한테나. 그게 그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죠. 근데 그 5번과 비교하실 게 132조예요. 132조. 그래서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이거와 132조 비교하셔야 돼요. 자, 132조는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죠?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대리행했죠? 이때 이제 갑이 추인한대요. 그럼 갑은 그냥 병한테 추인하면 돼요. 병한테. 근데 병이 누군지 모르겠죠? 누군지 모르니까 을에게 다음부터 절대 이런 짓 하지 마. 한 번만 용서한다라고 추인해줬어요. 추인해줬다. 그럼 을은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겠죠. 우리 추인 얻은 사실을 병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럼 병은 이 사실을 모르겠죠?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이걸 철회했다. 그럼 세 번째로 철회했죠? 그러더라도 갑은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주장 못한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제일 늦었더라도 이 매매는 철회가 돼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유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이나 거절을 안 했어요. 그래도 이자한테 할 수 있어요. 이자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병한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사실로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늦게 처리하면 이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132점 봐볼게요. 자, 요약집 33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 33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가 있고 법조문 3개 있죠. 그 중간에 132조 봐보세요. 추인 거절 상대방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대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의 대항의 주장이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병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먼저 추인했다고 주장 못하니까 이 철회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그거와 132조 두 개를 비교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27번은 이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넘기시면 29번이 있죠. 자, 29번 봐보세요. 계약의 무권대리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대리행 효력을 본인에게 소급적으로 기속시킨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맞죠? 무권대리 추인은 무효를 유효로 바꾸는 거죠. 그게 무권대리 추인입니다.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 다르다. 취소는 좀 이따 보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죠. 유동적 유효를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1번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 2번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력 확답을 최고화했는데 본인이 그 기한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다음 추인이 틀렸네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제 3번이 132조 써보세요. 132조. 자, 3번 본인이 추인 의사 표시를 무권대리행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죠. 방금 이쪽에 그 132조입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죠.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 동원합니다.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서 행위하고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때 가로 쳐보세요.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가로. 그럼 무효죠? 맞습니다. 5번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행위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철회한 후 동그라미 철회한 후 씁니다. 무효가 됐죠? 무효 확정. 무효가 됐으니까 무권대리인에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이건 유효니까 청구하는 거죠? 못합니다. 무효가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헤어지거나 부당이득 반환이지 계약이행 청구 못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 이제 30번 봐볼게요.
갑으로부터 복사기.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차에 관한 대리권 동그라미. 가서 빌려오라 그랬죠? 대리권을 소유하던 을이 복사기를 다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매수하는 계약 동그라미. 가서 빌리라 그랬더니 사왔네요. 이게 묵건대리죠? 고난을 초월했어요. 병가 책이라 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죠? 다시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가서 임차하라 그랬더니 돈 주고 사왔죠? 그게 묵건대리죠. 묵건대리. 임차하라고 대리권 줬더니 가서 병 복사기를 사왔어요. 갑이름 현명하고. 그럼 우리 실제로 이 행동했죠? 을 이 행동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묵건대리요. 을은 이거 할 권한이 있지 이거 할 권한 없죠? 그러니까 묵건대리. 이게 묵건대리입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병이 그래 동그라미 쳐보세요. 병이 동그라미. 우리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동그라미. 병이 알았대요. 안 경우. 그 다음 갑이 매매계약 추인을 거절 동그라미. 거절. 그럼 무효로 확정됐죠? 무효 확정 써보세요. 거절하면 병은 갑을 누구에 대해서도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거절하면 무효가 됐죠? 무효니까 이행 청구 못하잖아요. 그래서 병은 갑을 누구한테도 이행 청구 못하죠?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맞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마 문제 풀어오신 분들은 1번에 찍어서 틀림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무효니까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심오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방금 동그라미 쳐봤죠? 병이 동그라미, 안경우 동그라미 쳐봤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우리 묵건대리 했죠? 그럼 만약에 병이 갑에게 혹시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는가? 표현대리가 입증되면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표현대리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지 모든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알았으니까 표현대리 주장 못해요. 그러죠? 그럼 얘한테 묵건대리 책임 물을 수 있는가? 묵건대리 책임. 그럼 묵건대리 책임 아까 상할 쓰면 책임 못 묻고 상소물 때만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알았다 했으니까 묵건대리 책임도 못 물어요. 그러죠? 그게 병이 안경우예요. 따라서 아까 두 번째 줄에 병은 갑을 누구한테도 이행청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그게 병이 안경우 거기에 아주 심오한 뜻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 자 2번 우리 미성년자인 경우 병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은 을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에 135조 2항이죠. 아까 이게 제한 능력자라면 병은 묵건대리 책임 물을 수 없다가 135조 2항입니다. 자, 3번 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네요. 그럼 철회할 수 없죠? 알았을 때는 병은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선처리요. 자, 4번 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 그 아랫줄은 틀렸단 말이 아니라 너무 논리비약이에요. 그 아랫줄은 뭐라고 했냐면 갑은 병은 매매대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꼭 틀린 거 아닌데 그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랫줄을. 병은 이렇게야 정확히 맞아요. 병은 126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시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 정확히 맞는 겁니다. 병은 126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돼요.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서 있는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은 병한테 매매대금 청구 거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책은 약간 논리비약이에요. 논리비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책처럼 갑은 병의 매매대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시험 위주로 공부하면 좋겠죠. 이왕이면. 그 다음 5번 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는 것을 알았대요. 알았으면 철회 못해요. 근데 최고는 할 수 있죠. 최고? 알았을 경우
병은 갑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가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틀렸죠? 최고할 수는 있습니다. 선철이 외우면 선이만 철회 가능하죠. 그럼 최고는 거꾸로 악의도 가능하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31번 한번 풀어볼게요. 31번은 그 동그라미 1번 지문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1번. 1번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갑소유 X토지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리권 없는 을 동그라미. 묶은들이죠? 우리 갑 이름으로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2014년 10월 20일에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럼 1번. 병이 갑에게 추인여부 확답을 밑줄 해보세요. 2014년 10월 30일까지 밑줄 해줄 것을 최고하였고,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최고했죠? 언제까지 확답해달라고요? 10월 30일까지 최고하였고, 이에 대해 갑이 2014년 동그라미 쳐보세요. 10월 30일 발송 동그라미. 10월 31일에 발송한 추인 통지가 병에게 도달하였다면 추인이 아니라 거절해요. 거절된 것으로 간주한다. 거절한 것으로 간주돼요. 왜냐하면 확답은 발신주의죠. 발신주의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발신해야 돼요? 10월 30일 날 이때까지 발신했어야 돼요. 이때까지 발신했어야지 추인이 되는데 31일 날 발신했죠. 그러니까 거절. 다시 10월 30일까지 확답해달라 그랬죠. 언제까지 발신해야 돼요? 10월 30일까지 발신해야 돼요. 31일 날 발신했으니까 거절, 무효입니다. 무효. 거절해요. 발신주의니까 30일까지 발신했으면 되는 겁니다. 31일 날 발신했으니까 거절로 본다. 그래서 이 발신주의를 물어본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 문제입니다. 다른 국가고시는 1번처럼 이 시험에 나왔어요.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는데.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갑이 을에게 추인 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모른 병이죠. 병이 갑에게 철회 통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이미 추인했을 이유로 병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게 130이죠. 써놓으시고. 아까 130이죠. 다음 3번. 갑이 추인을 탑시 병에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틀렸죠? 그 추인 통지가 병에게 도달한 때부터 다 틀렸어요. 속어봐요. 속어입니다. 속어봐요. 효력이 생기는 거죠. 속어뼈. 무취해. 틀린 겁니다. 속어봐요. 추인 여력이 발생한다. 그래야 돼요. 4번 병이죠. 병. 그럼 선철이 뭐라? 선철이. 병은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갑이나 을에 대해서 철회권 행사할 수 없다. 알았으니까. 5번 135조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을은 미성년자라면 병에 대해서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35조 무권들의 책임.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그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문제풀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 1, 2월 강의 들으세요. 1, 2월. 1, 2월 강의 들으시고 이거 기본서로 소배요. 그리고 요약집 사셨죠? 요약집 그 부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풀이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공부 처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1, 2월 강의를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요약집 딱 한번 읽어오시면 문제풀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냥 오면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2번 봐볼게요.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대리권 없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옳은 거죠? 항상 무권들이 이 틀이에요. 갑이 본인, 을이 무권들인, 병이 상대방 그 틀입니다. 자, 1번.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갑에게 추인여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갑이 그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 추인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거절. 2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 을은 자신 틀렸죠? 병 선택.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이 진다가 135조입니다. 3번. 2번의 경우에 을이
그 다음 가로 한번 쳐보세요. 자, 가로.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몰랐으며 또한 모른데 과실이 없었다면 괄호. 다음 책임 면할 수 있다. 틀렸어요. 아까 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그 3번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3번 보셨죠? 3번 옆에 35번에 4번 쓰시고 이쪽으로 가보세요. 35번은 한 장 넘기면 있죠? 자, 35번에 4번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무권들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 도나십니다. 무과실 책임이며 무권들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 면할 수 없다. 맞아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아까 자기 작은아버지가 제3자가 속였대요. 그래도 을은평한테 책임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같은 말들이에요. 다시 32번. 자, 32번에 4번. 추인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틀렸죠? 명시형, 묵시형 다 가능해요. 그 다음 갑이평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본인이 받았죠? 그럼 인정한다 이 말이죠? 갑이 을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있습니다. 있다. 자, 5번. 이제 5번은 한국말이 어려워요. 갑우평에 대한 추인 거절권 행사가 있으면까지. 다시 갑우평에 대한 추인 거절권 행사가 있으면까지. 추인했어요? 거절했어요? 추인했어요? 거절했어요? 예? 지금 한 줄도 안 읽었어요? 추인했어요? 거절했어요? 예? 거절했죠? 누가 거절했어요? 누가? 예? 갑이. 다시 봐보세요. 갑우 동그라미, 갑우. 병에 대한 추인, 거절 동그라미, 거절. 그러니까 갑이 거절한 거예요. 갑이 거절한 거예요. 한국말 이래 어려워요. 다시 갑우병에 대한 추인 거절권 행사가 있으면 거절했죠? 거절했으니까 무효가 확정됐죠? 그럼 더 이상 나머지 권리 행사 못해요. 아까 네 가지는 언제만 행사한다? 유동적일 때만. 이제 갑이 거절했죠? 그럼 추인 못하죠? 무효가 됐으니까 어차피 일도 다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행사할 필요 없죠? 나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갑은 또 추인할 수 없으며 병도 이미 무효가 됐죠? 근데 최고권 철회권 행사 못하죠?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권리는 언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유동적일 때만 유동적.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33번 봐볼게요. 33번은 일단 정답이 5번인데 5번 몰라오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문제를 볼게요. 33번. 갑을 대리해서 을이 병과 계약을 철회했다. 틀린 거죠? 1번. 을이 병에 대해서 청약의사 표시하는 경우에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해야겠죠? 맞습니다. 2번. 을이 갑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계약은 을 맞죠? 을 자신 계약이 되며 이때 을은 착오 취소 X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3번. 위 2번의 경우에 만일 을이 사전에 위임장 제시했죠? 그럼 현명이 된 거죠? 그럼 본인 갑의 계약이 돼요. 맞았습니다. 4번. 이제 병이 을에 대해서 승낙의사 표시하는 경우에 병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겠죠? 그러니까 을도 갑을 위함을 현명, 병도 갑을 위한다고 말해야 돼요. 서로. 그래야 갑을 위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 정답인데 몰라도 돼요. 1, 2, 3, 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35번 봐볼게요. 35번. 무권들의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죠? 1번 X 지워버리세요. 1번. 뭐 재단법인 그런 거 시험범위 아니에요. 지워보시고. 다음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추인은 묵시역 할 수 있죠? 명시역, 묵시역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둘이 계약상 이행해야 돼요. 그럼 병 매수인은 돈을 주고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야겠죠? 그래서 추인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 계약 내용대로 둘이 이행하는 겁니다. 그럼 묵시역 추인이란 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처럼 하는 행동이에요. 다시 묵시역 추인이란 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처럼 하는 행동. 그 행동이 묵시역 추인입니다. 묵시역의 행동이니까.
묵시적 추인이란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계약상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내용대로 계약대로 이행할 듯한 행동, 이게 묵시적 추인이에요. 이 계약 내용대로 이 계약대로 이행할 듯한 행동, 이것이 묵시적 추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추인이 아니에요. 무슨 행동? 계약대로 이행할 듯한 그런 행동, 이게 추인입니다. 추인. 예를 들면 갑이 매매대금을 받았다, 추인한다 이 말이죠. 병이 등기를 받았대요. 추인한다 이 말이에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듯한 행동, 그게 묵시적 추인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추인이 아니에요. 그럼 자 35번 2번. 범죄가 되는 무권대행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아예 없어요. 추인 아닙니다. 그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틀렸어요.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장기간 방치했다. 고소권이 있어도 장기간 고소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추인을 안 봐요. 왜 그래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행동,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건 추인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적 추인이 나오면 그 2번이 항상 정답으로 나와요. 2번. 장기간 방치했다, 장기간 고소하지 않았다, 그건 추인 아니에요. 다음 3번.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죠? 그럼 책임 없습니다. 다시 3번. 피한정 후견인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 선택에조차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틀렸죠?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4번이 정답이었죠? 자, 5번. 무권대리인가 추인된 경우에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아까 소급에서 효력을 가진다. 소급의 위험다. 무치해. 그러니까 보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그 표현대리 쪽으로 가겠습니다.